궁궐은 철저한 질서로 움직이는 공간인 동시에 가장 비밀스러운 범죄가 벌어지기 쉬운 곳이었다. 수많은 궁녀와 상궁, 후궁과 내시들이 함께 거주하며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 때로는 죽음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궁중 독살 사건들이다. 누군가 차에 독을 풀었고 누군가는 병명 없이 죽어갔다. 과연 이 죽음들은 모두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암살이었을까? 챕터 1 명확하지 않은 죽음의 기록들. 조선 왕조실록에는 병으로 인한 왕족의 죽음이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몇 경우는 설명이 지나치게 간단하거나 병세의 경과가 이상하게 묘사되어 있다. 예컨대 임목 대비의 복위 문제를 둘러싼 후궁들의 돌연사 또는 세자빈의 출산 후 사망 같은 사례들이 그렇다. 공식적으로는 상기나 허증 등으로 표현되지만 그 배경에는 음식과 약, 의녀의 동선 등이 얽혀 있어 수상함을 더한다. 특히 후궁 간의 질투, 중궁에 관한 다툼, 대비의 정치 개입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죽음이 우연처럼 위장되기 쉬운 환경이었다. 챕터 2차와 탕 그리고 독의 통로. 궁궐에서 가장 흔한 음식은 바로 차와 탕약이었다. 왕족이나 후궁, 세자빈에게 전달되는 탕약은 궁중 인여들이 조제하고 상궁이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독극물이 투입될 수 있는 통로가 수없이 많았다. 예컨대 인현왕후 폐비 사건 당시 그녀가 먹었던 음식과 약에 대한 기록은 무하다. 또한 장희빈의 최후 역시 독살이라는 의혹이 따라다닌다. 형식은 사약이었지만 그녀가 죽기 전 복통을 호소했고 실제로 오랫동안 앓다가 죽은 것으로 묘사된다. 이처럼 의심받는 죽음들엔 공통적으로 내인여와 궁녀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챕터 3 누가 죽였는가, 누구를 위해서였는가. 궁중 독살의 경우 항상 범인보다 배우가 중요했다. 궁녀가 독을 탔을지라도 그 배경에는 대비, 왕비, 후궁 혹은 외척의 명령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후궁 간 경쟁이 치열했던 시기엔 사랑을 얻기 위해 상대 후궁의 아이를 독살했다는 설도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철저히 숨겨졌다. 궁궐의 질서는 외부에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고 의심할 여지조차 남기지 않으려 했다. 심지어 실록 편찬자들도 상황을 누그러뜨리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겼고 정확한 원인보다는 무한 정리로 마무리됐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도 묻는다. 진짜 범인은 누구였는가? 챕터 4 독살설의 그림자, 진실과 침묵 사이. 궁중 독살 사건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끝내 밝혀지지 않은 진실 중 하나다. 그 이유는 단순히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증언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궁녀는 말할 수 없었고 후궁은 기록되지 않았으며 의녀는 목숨을 걸고 침묵했다.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들을 정치적 침묵이라 부른다. 죽음은 있었고 의혹도 있었지만 체제는 그것을 덮는 쪽을 선택했다. 조선 왕조실록의 공백은 때로 모든 것을 말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말해지지 못한 이야기들이야말로 권력이 작동한 흔적이었다. 마무리. 궁중 독살 사건은 조선 권력의 민낯을 보여주는 비극이었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없었던 것이 아니다. 이야기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자들, 그들의 죽음은 권력의 조용한 울림으로 남아 오늘날까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